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백세 장수 걷기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와 함께 살펴보겠는데, 맨발 걷기의 모든 효능과 요령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걸음걸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노화시계도 멈출 수 있고, 그에 따른 발가짐과 보행 환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발바닥 모양이죠. 발바닥은 이 아치의 오목한 반지름이 작을수록 건강한 발의 구조입니다. 지구 중력에 잘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발에는 이러한 모든 인체의 기관, 장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그어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8번째 이야기는 보행, 즉 백년 장수 걷기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면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즉 노화의 정지 시기를 멈출 수 있는 맨발 걷기 비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27에서 29, 하권 154에서 164, 그리고 300에서 303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와 이 맨발 황토길 걷는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이 면역력 향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팔을 잘 흔들면서 보행하는 이미지네요. 자, 첫 번째, 발은 흔히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장단지에 정맥 판막이 있죠. 그 다음 무릎 안에 또 오금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을 잘 움직여야 내려갔던 정맥피가 위로 잘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 발에만 한쪽에 26개의 뼈, 그리고 양쪽 발 52개의 뼈, 우리 몸의 4분의 1이 있죠. 그 다음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 근육, 그리고 신경들이 인체와 상호 기관과 연결되어 이 몸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맨발로 걸음을 걸으면 발의 뼈, 근육, 인대가 골고루 강화되고 발바닥의 아치가 깊게 형성되어서 지구 중력에 잘 견디게 해줍니다. 네 번째, 또 발바닥 걷기를 하면 곳곳에 자극이 가해져서 전신의 감각 기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혈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림프관, 움직여야 림프관이 움직이죠. 림프관이 활성화되고 발바닥의 경혈 자극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걸을 때 팔과 척추의 작용, 팔과 척추 이렇게 걸으면 우리 인체에 있는 206개의 뼈가 다 움직이죠. 그에 따른 림프관을 움직여서 면역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또 몸 자체도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바른 걷기 운동을 하면 O자형 다리나 X자형 다리를 바르게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걷기 운동은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지구력을 강화하고 활발한 혈액순환과 림프 체액이 균형이 잡혀서 특정 부위, 부어있는 부위, 비만의 부위가 살이 빠지는 예방 효과를 합니다. 왜? 림프절의 체액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덟 번째, 가벼운 발걸음은 체내에 뭉쳐진 양이온,
우리 몸에 양이온이 많을수록 질병이 많이 생겨요. 양이온을 이동시켜서 혈전이나 림프절의 염증을 이동시켜서 신진대사 작용을 왕성하게 하여 에너지 넘치는, 즉 활력이 가득 차고 머리가 맑아지고 또 하고 나면은 깊은 숙면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두 번째, 발가짐이 잘못되면 생기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행이 잘못되면 이런 O형 다리, X형 다리, 정상적인 11자형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11자형. 자, 첫 번째, 잘못된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부릅니다.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무릎의 안쪽 연골뼈가 빨리 닳아서 관절 사이가 좁아짐에 따라서 서서히 O자형, 자꾸 이렇게 O자형 다리로 변합니다. 두 번째, 즉 O자형 다리로 무릎 안쪽 연골에만 체중의 절반이 하중 눌려서 비정상적인 마모 속도를 빨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발가짐, 걷기의 자세예요. 세 번째, O자형 다리로 똑바로 펴고 섰을 때 무릎의 사이가 2cm 혹은 7.5cm 정도 바깥으로 휘어진 상태를 흔히 우리가 O자형 다리라죠. O자형 다리. 네 번째, 다리의 모양은 정상적인 11자형과 무릎이 부딪히는 X자형, 그리고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O자형 다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원인은 가족력이 있거나 태아 때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서 자꾸 무릎이 밖으로 나가죠. 혹은 업은 상태에서 다리가 짓눌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성장기의 골반이나 다리뼈 발달 이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또 한편 생활 중 잘못된 자세나 운동 습관 혹은 과체중, 이 잘못된 또 걸음걸이로 불균형한 하체 근육도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특히 과체중인 경우에는 무릎과 다리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져서 다리가 점점 삐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비만이 O자형 다리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불규칙한 운동 혹은 너무 또 다리를 서지 않거나 혹은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도 자세가 잘못되면 다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잘못된 걸음걸이로 O자형으로 휘어져 있다면 이미 인대 근육의 균형이 어긋나 있어서 보행이 어렵게 되므로 이제 중년 나이에 그 곧았던 다리가 이 걸음걸이가 잘못되면 서서히 중년 이후에 O자형 다리로 변하는데 이게 단명의 원인입니다. 변하기 쉬우므로 평소 걸음걸이를 교정해야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장수의 맨발 걷기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토길을 걷고 있는데 이분은 발 보행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O자형으로 변하죠. 첫 번째, 신발을 벗으면 자연인으로 돌아온 듯한 자유로움과 풍성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접하며 우선 정서가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맨발 걷기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는 체내 산인 양이온의 발을 통해서 황토흙에 발바닥이 접지되어 빠지게 됩니다. 즉 그래서 혈액이 음이온화시켜서 굳어있던 피떡이 되어있던 혈전도 녹이고 또 그에 따라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촉진시키는 게 바로 맨발 걷기의 효능이에요. 천에 있는 더 플러스 전기를 땅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발바닥에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수많은 경혈과 혈관이 이 발바닥 신경말단이 모여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면 이 경혈점들이 전부 자극을 받죠. 그에 따라서 전신의 경혈을 지압하는 효과를 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15% 이상 더 활발해져서 신진대사가 살아나고 그에 따른 만병이 여기저기 야금야금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 원리는 바로 이 접지의 원리죠. 우리가 냉장고 가전제품에 보면 두 선이 있고 그 사이에 끼우게 되는 그게 땅으로 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어스가 안 되면 사람에게 전기가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접지, 어스, 흔히 이것을 그라운딩 효험이라고 불리는데 인체 내 양이온의 전기를 땅으로 배출하고 또 흙 속에 있는 수만 종의 미네랄의 자연 에너지가 몸에 전달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낮추게 되면서 결국 수면의 질까지 높아지게 되는 게 바로 맨발 걷기예요. 네 번째, 맨발 걷기는 열이 머리로 가 있죠. 화가 발로 와야 되는데 머리로 올라간 화를 내려서 긴장을 완화하고 발과 다리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편 꽉 졸리는 제한된 신발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발가락이 자유로워지죠. 발의 모든 근육과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발과 발목, 종아리 판막의 근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서 발바닥 아치 모양이 더 깊게 만들어지면서 지구 중력에 견디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세 장수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맨발을 하루 10분 이상 걸음을 걸으면 인체가 수성화강, 찬기운이 머리로 가고 그 뜨거운 열기운이 발바닥으로 오게 됩니다. 즉 수성화강하는 자연인으로 하는 데는 효과로 각가지 몸에 있던 질병들이 하나 둘씩 물러가게 됩니다. 네 번째, 장수의 맨발 걷기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이 지금 수적 냉증이네요. 이런 분은 걷기 운동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발이 차가운 사람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됩니다. 발이 냉증인 사람은 이미 발의 혈액순환 장애로 발의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초기 맨발 걷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박테리아, 곰팡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 상처가 있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또 혈액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좀균이나 발톱 이런 곳에 혹은 발가락 사이에 습진과 같은 진균류의 감염이 쉽기 때문에 발이 냉증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또 발의 혈류가 느린 사람은 발에 트러블이 생기고 각질화가 심해지죠. 이 발 뒤꿈치에 이렇게 각질화가 생기는 사람은 이미 치질이나 항문 쪽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각질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나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흙길을 걸을 때는 이 건조된 환경에서 더 큰 각질이 갈라지고 터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한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잔디나 흙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맨발 걷기 후에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이 지난 동면 세균이 활성화, 움직이는 봄철, 특히 또 꽃가루 이런 것이 많은 시기에는 이런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위험은 부상입니다. 특히 도심의 도로나 길은 날카로운 물체, 돌조각, 위조각 등에 의해서 발바닥이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보도, 여기 시멘트 독소가 나오죠. 그다음 아스팔트를 기른 유해 독소가 많으므로 걷기 환경이 가장 부족한 것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보통 이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중에 한 15% 정도가 가벼운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척추 교정, 운동의 밝아짐과 걷기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11자형이고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8자형, V자형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걷는 목적, 보행의 목적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야 성취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8자 걸음을 걸으면 11자보다도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두 번째, 따라서 V자형, 8자 걸음을 걸으면 목적지에 도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8자 걸음을 걸으면 척추가 휘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동물처럼 척추가 D라인으로, 즉 꼬부랑 척추가 됨을 유의해야 됩니다. 8자 걸음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허리가 휘어져요. 자, 세 번째, 걸을 때는 11자형으로 걸으면 이 서서히 이렇게 8자 걸으면 척추가 휘어지지만 11자 걸으면 서서히 걸으면 저 서서히 허리가 뒤로 쭉 펴지게 됩니다. 11자형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D라인이 서서히 S라인, 허리가 잘록한 S라인으로 교정되면 허리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허리가 아프면 저절로 8자 걸음이 돼요. 자, 네 번째, 그러면 206개의 뼈와 600여 개의 근육들이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죠. 이러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는 림프관들이 살아나고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장단지 판막, 오금 판막이 교차되는 판막이 조직화가 되어서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럼 걸음걸이는 어떤가? 자, 유연성과 순발력, 균형 감각을 키움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하는데 바른 걸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11자를 놓고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엄지발가락 쪽의 관절만 땅에 닿는 기분으로 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발가락만 먼저 땅에 닿도록 걷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이 발바닥 쪽이 먼저 땅에 닿았다. 자, 그러면 자, 착지 후에 발을 내디딜 때도 오른쪽 그림처럼 엄지발가락 관절에만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 여기만 이 관절만 힘을 주고 앞으로 내디디면 O자형 다리도 사라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나 O자형 다리를 예방하고 바르고 꼿꼿한 백세를 향한 장수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지뼈를 따라 땅에 착지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백세 장수 걸음을 걸을 때는 호흡은 반드시 코로 숨을 들이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이 가로막이 잘 움직여서 체내의 장운동과 함께 림프 조직과 림프절이 살아나서 면역력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 그럼 최상의 백세를 향한 맨발 걷기 환경을 찾아라. 좋은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황토죠. 이 황토는 낮에 햇빛만 받아도 강력한 원적외선, 그 다음에 건적외선이 다량 방출됩니다. 자, 맨발 걷기의 최적의 환경은 황토길이 좋습니다. 황토 1g 속에는 약 2억 5천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순환작용을 하고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해주고 그에 따라서 해독력, 흡수력,
자정 능력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황토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주상들은 그래서 집 위에도 황토로 이 귀화 지붕을 올리죠. 두 번째, 황토 중에서 어떤 황토가 좋나? 붉은 빛입니다. 붉은 빛이 많을수록 철분 성분이 많죠. 철분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는 전기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몸 안의 양전기 플러스 양이온의 전기를 더 빠르게 땅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황토끼는 마른 황토끼는 전기가 잘 안 통하죠. 마른 황토끼보다는 약간 촉촉한 꼿꼿한 황토끼리 접지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즉 몸에는 양이온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황토의 성분 중에서 산화규소 성분이 더 많으면 혈관, 뼈, 모발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택하고 생기 있는 모발뼈를 만드는데 이때 황토의 온도입니다. 황토의 온도는 따뜻할수록 원적외선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더 좋습니다. 발이 뜨거워지면 결국은 뭐냐? 머리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발로 내려오고 등에 있는 찬 기운이 수승하강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황토의 미생물들은 우리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흔히 우리가 과식, 육식에서 오는 영양 과잉으로 생긴 과산화의 산성 체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이런 신비한 효능이 있고 또 알칼리성의 시멘트 독소를 해독하고 또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빠른 침투력으로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또 황토인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원적외선이 많이 뿜어져서 우리 인체 전체의 생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황토의 성분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맨발로 황토길을 걷게 되면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질병이 완화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빨리 방출하고 또 노화도 방지되고 체내 중금속 성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또 인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또 키우게 되고 또 무수한 활성화 성분들이 바로 이 내 몸에 내가 만든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그럼 이제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수 장수 보행법 따라하기. 자, 첫 번째. 보행시 판은 발과 반대로 이렇게 교체해야 되죠. 반대로 교체하면서 가볍게 부드럽게 흔들어 줘야만 순발력과 근육의 연성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 보행시 밝아지면 가급적이면 11자형, 발 모양새가 이렇게 11자형이 됩니다. 이 팔자 그러면 V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V자형 그림을 그리면 비대칭 발 모양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 발이 디딜 때 오른발이 자꾸 바깥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때는 오른발을 가급적이면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아주듯 발을 내디디면 좋습니다. 즉 발가짐이 이렇게 되고 한쪽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걷는 사람, 오른발이 바깥으로 걷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다음 반대로 엄지발가락을 쪼아서 이렇게 반대로 쪼으며 걸으면 더 교정이 됩니다. 세 번째, 꼿꼿한 척추 라인을 유지하려면 발바닥을 착지할 때 엄지발가락 뼈만 지면에 닿는 기분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릎 안쪽의 연골이 닳지 않아요. 자, 이 라인이죠. 이 엄지발가락 라인이 바로 척추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걷기 때문에 이 발바닥의 아치가 점점 깊어집니다. 자, 네 번째, 걸음걸이는 양발과 양팔에 똑같은 힘을 주되 발이 앞으로 밀어나갈 때는 반드시 엄지발가락만 힘을 집중하여 걷는 기분으로 가볍게 걸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의 힘으로만 걸으면 지구 중력에 대응하는 항중력의 기능이 뛰어나고 좋아져서 백세
장수에 이를 수 있게 되고 노화도 예방되고 또 점점점 젊어지는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걸음걸이의 속도는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림프 조직이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 휘어진 척추나 허리 질병이 있다면 다리나 팔에 똑같은 힘을 가하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나 휘어진 것 이런 것도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걸음을 걸 때는 반드시 호흡법이죠. 코로 숨을 들여야 됩니다. 코로 들이쉬어야만 코에서 모든 걸 여과 청소 다 하죠. 이 넓은 비강의 이 머그컵 한 장 정도의 용량이란 이 넓은 것에서 멸균, 살균 하려면 반드시 덜 숨은 코로 넣어야 됩니다. 코로 넣고 입으로 숨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뇌 뿜는 호흡은 반드시 입으로 내뱉을수록 입으로 내뱉은 요 간이 입구멍은 간을 줘. 가는 이유가 밥을 천천히 좁쌀보다 작게 부숴서 넘기라고 목구멍이 작은 거예요. 이 구멍이 가늘기 때문에 여기에 입으로 후 바람을 내뿜으면 여기서 바로 저기압이 되어서 몸에 있는 독소, 스트레스, 화, 위장의 냄새 이런 것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변의 정리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내뱉으면 비장이나 림프관을 움직여서 체액 조절이 잘 되어 살이 찌거나 살찐 게 빠져요. 또 부어있는 피부가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숨을 내뱉으면 가장 좋은 걷기 운동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또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봐야 되죠. 햇빛 안 본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자, 가급적 햇빛을 받는 황토길을 걸어야만 이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서 골밀도가 높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또 햇빛을 보면 림프액이 더욱 유연하게 살아나서 신진대사에서 면역 기능까지 높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햇빛의 효능입니다. 햇빛을 봐야 림프관이 살아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분은 지금 온 곳에 막 주름 진 거 보세요. 주름이 엄청납니다. 이 목주름 보세요. 이 주름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콜라겐 부족 아닙니다. 림프액이 경질화, 고착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9번째 이야기는 노화편, 주름과 노화 예방, 노화 시계, 주름을 없애고 젊게 사는 비법을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매번 새로운 내용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